안녕하세요. 밀라주택의 저자 이병기입니다. 오늘은 가우디의 대표작인 밀라주택과 마뜨요 주택을 소재로 지중해 빛 아래 건축물이라고 하는 입체를 다루는 가우디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우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대식 건물이 나와서 좀 놀라셨죠? 이 건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건물에 밀라와 마뜨요라고 하는 이 두 가문을 연결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방과르디아라고 하는 이 신문사 사옥이거든요. 이 신문사는 그룹보 고도라고 하는 미디어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그룹은 뭐 한국 조중동 못지않은 아주 유력 일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소유자가 바로 고도씨 가문의 패밀리 비즈니스였던 거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바톨로메우 고도이 삐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르셀로나에 와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같이 일으킨 사람이 바로 밀라주택의 주인인 빼라 밀라의 아버지입니다. 자세히 보시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진짜 빼라 밀라의 아버지 사진이 아니거든요. 빼라 밀라 아버지 사진이 없어서 제가 구할 수 있었던 제일 가까운 인척인 아버지의 형제죠. 빼라 밀라의 삼촌 바르셀로나 시장을 지냈던 주셉 밀라이 B라는 사람의 사진을 이 사진을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빼라 밀라의 아버지인 빼라 밀라이 B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네. 말이 길었네요. 여튼 빼라 밀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밀라주택 주인의 아버지와 바톨로메우 고도라는 사람이 둘이서 같이 사업체를 창업합니다. 굉장히 크게 나중에 성공한 사업체가 되었고 그 사업체 이름이 고도 에르마노스 이 시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바톨로메우가 스라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딸이 바로 유명한 마뜨요 주셉 마뜨요와 결혼한 아말리아 고도라는 딸입니다. 자, 보세요. 고도의 딸, 같이 친구 동업자였던 베라밀라의 아들.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이게 가까운 관계이겠죠. 뭐 둘밖에 안 되는 공동 창업자의 자녀들이니까 뭐 사실 거의 친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에서 베라밀라가 밀라 주택을 짓기 이전에 마뜨요 주택을 짓고 있었던 마뜨요 씨의 집에 놀러 가서 그 건물을 보고 마음에 들었고 마뜨요도 가우디를 좋게 평했기 때문에 나중에 밀라가 가우디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셈이죠. 이 밀라 주택의 바깥주인은 베라밀라이 깜스라고 하는 분이고 안주인은 루제 사기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가우디와 동향 레우스 사람입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볼까요? 밀라 주택, 여기 지금 마뜨요 주택이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여기 지도상엔 표시가 안 됐네요. 블럭으로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네 블럭. 그 사이에 낀 걸로 치면 세 블럭이죠. 세 블럭을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택은 가우디의 프로젝트 중에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마뜨요 주택이 채 완성도 되기 전에 밀라 주택이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 지금 네모 반듯한 이 바르셀로나 도시가 보이시죠? 이 바르셀로나 도시 네모 반듯한 도시에서 세 개의 주택을 설계했는데요. 갈벳 주택, 마뜨요 주택, 밀라 주택. 그러니까 밀라 주택과 마뜨요 주택은 가우디의 커리어에 있어서 아주 붙어 있는 주택이고 건축주의 재력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어진 길도 같은 길입니다. 파세지 다 그라시아라고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넓은 길이고 그 당시 신흥 부르주아들이 가장 집을 짓기 원했었던 부자들이 모여서 살기 좋은 그런 길로 개발이 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같은 시기에 같은 길에 지었는데 이 두 개의 건축물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이 가사 바띠오의 오피셜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사진이 가장 티피컬한 사진이죠. 바띠오 주택. 면이 평면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고 반짝거리는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밀라주택, 라페드레라는 밀라주택의 별명이에요. 채석장이라는 뜻이죠. 페드레라의 오피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가장 티피컬한 사진은 이 장면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처럼 보이세요? 바띠오 주택은 아주 채색이 화려하고 건물 인면이라는 것은 평평하고요. 거기에 장식이 붙어 있지만 액세서리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죠. 반짝이는 재료로 반짝이는 도자기들로 저 인면 전체가 장식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와 달리 밀라 주택은 돌 그대로의 색깔만 드러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바띠오 주택에 붙어 있는 이 하나하나의 원판들은 다 도자기 그리고 반짝이는 재료들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와 달리 밀라 주택의 인면은 돌 그대로 본연의 색깔을 사용했고 단 한 군데에도 채색되지 않았죠. 실내만 제외하군요. 물론 실내에는 밀라 주택도 심하게 채색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실내와 실외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광선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 볼까요? 이게 구글 지도라서 지금 동서남북이 맞는 거거든요. 밀라 주택은 정남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남쪽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바띠오 주택은 그와 반대로 북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북동쪽을 향하고 있는 바띠오 주택의 인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잠시 햇빛이 들었다가 대낮이 되면 해가 들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바띠오 주택의 인면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응달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와 달리 밀라 주택을 보세요. 정남향이 완전히 열렸고 이 건물의 서쪽, 남서쪽에는 파세지 데 그라시아라는 길이 폭이 60m 되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넓은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라 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은 1년 36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자가 질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띠오 주택 이름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고 밀라 주택 이름으로 이미지 검색해 보세요. 바띠오 주택의 인면은 햇빛을 받고 있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고 밀라 주택의 인면은 그늘진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밀라 주택과 바띠오 주택의 입체를 다루는 가우디의 방식이 크게 달라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디가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 아시죠?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 거기 인용구로 들어가 있는 게 단순한 형태는 웅장한 것에 걸맞는 특징이고 풍성한 장식이 작은 덩어리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웅장한 덩어리는 언제나 그 자체로 하나의 숭고한 장식 요소였다. 예를 들어 파르테논 신전의 직경 2m에 이르는 그 거대한 드럼에 무슨 장식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가우디가 한 장식이라고 자기가 기록한 아티클에 본인이 기록한 글입니다. 우리가 가우디를 굉장히 장식적인 건축가라고 생각하지만 가우디는 그 상황과 규모, 빛의 상태에 맞는 장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대한 입체로 드러난 밀라 주택은 파르테논 신전과도 비슷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밀라 주택은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밀라 주택의 인면의 길이는 마티오 주택 인면의 길이의 7배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우리가 뭐 밀라 주택, 마티오 주택 비슷한 크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밀라 주택이 훨씬 더 커요. 게다가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인면의 길이는 뭐 비교할 수 없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덩어리로 보여지게 되는 이 모퉁이 땅에 위치한 밀라 주택은 가우디는 단순한 형태를 통해서 그 웅장함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일리 플릿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 가우디가 성가정 성당의 장식을 설명하면서 한 인용구를 하나 더 소개해놨습니다. 파라볼로이드, 하이퍼볼로이드, 헬리코이드, 이건 성가정 성당에서 가우디가 사용했었던 형태들이죠. 이 형태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비치는 빛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그 고유한 색조가 선사하는 풍부함은 여타 장식이나 조형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파라볼로이드, 하이퍼볼로이드, 헬리코이드라는 것은 가우디가 성가정 성당에 사용한 형태지만 이 밀라 주택에서 사용한 형태에도 이 똑같은 설명구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형태는 빛의 움직임, 자신에게 비치는 빛을 다양한 개조로 변화시키면서 반사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고유하고 정말 다양한 미묘한 빛의 개조를 보여주는데 그 빛의 개조가 선사하는 풍부함은 이미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여타 장식이나 조형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가우디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티오 주택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마티오 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밀라 주택이 빛의 시간에 따라 흐르는 태양 광선에 의해서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곡면으로 이루어진 입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정말 다양한 개조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 사진에서도. 그런데 이 사진에 보이는 마티오 주택을 한번 보세요. 응달이에요. 응달이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응달에서 가우디가 밀라 주택에 했었던 것 같은 이런 올록볼록한 다양한 입체의 굴곡을 드러냈다고 해도 한 번도 빛이 그 입체를 쓰다듬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응달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응달에 만약에 가우디가 밀라 주택에 한 그 방식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돌색을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드러운 입체를 통해서 다양한 양감, 입체감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입체감이 드러날 리 없겠죠. 그렇다면 그 방식으로 이 건물을 다루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가우디는 이 마티오 주택에서 평평한 입체, 왜냐하면 이 평평한 입체, 빛이 쓰다듬지 않는 이상 뭐 가장 합리적인 형태는 평평한 입체겠죠. 이 평평한 입체를 화려한 장식, 색조, 반짝임, 조명 등으로 치장합니다. 만약에 이 치장이 없었다면 이 건축물은 하루 종일 응달인 곳에서 아무런 대비를 이루지 못하겠죠. 가우디는 대비가 아름다움의 근본 속성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밝고 어두움이 없다면 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반짝이는 것, 반짝이지 않는 것, 입체 단단한 것, 그리고 단단하지 않은, 우리는 마스카라라고 부르는 여기 이 발코니, 평평한 얇은 판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이 가녀리는 것과 뚱뚱한 입체가 가지고 있는 대비, 그리고 여러 색들 간의 대비, 반짝이는 것과 반짝이지 않는 것의 대비, 가우디는 이것을 통해서 이 마티오 주택이라는 이 주택의 상황에 맞는 장식, 그리고 이 주택을 치장한 겁니다.
아주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밀라주택에 사용한 방식으로 바티오 주택을 치장한다 해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바티오 주택을 치장한 방식으로 밀라주택을 치장했다고 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밀라주택 생각해보세요. 밀라주택의 바티오 주택처럼 다양한 색채 그리고 반짝이는 타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색채가 뚜렷하게 지각이 될까요? 지각이 안 될걸요. 왜냐하면 이곳은 빛이 너무 밝아서 반짝이는 타일을 놓게 되면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다 그 눈에는 반짝이는 눈부심으로 드러날 뿐일 겁니다. 가우디는 이 밀라주택의 입면에 돌 쪼기를 했거든요. 석공이 탁탁탁탁 좋아서 그라디에이션을 넣은 거죠. 그래서 미묘한 개조, 다양한 개조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잘 전달이 됐을런지 모르겠네요. 라이브는 이렇게 한번 올리도록 하고요. 유튜브에 제 채널이 마르사 가선생이라고 하는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것을 조금 더 자막이나 이런 것을 약간 더 편집된 상태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앞으로 월요일에는 이렇게 지금 가우디를 설명하는 빛에 대한 테마, 장식에 대한 테마, 이런 테마별로 가우디를 소개하는 한 10분, 20분 정도 되는 강의를 한번 올려볼까 하고요. 수요일에는 제가 번역하고 소개한 가우디의 책들을 한번 강독하는 순서를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카메라가 꺼졌네요. 네, 인사는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것과 작은 것 중에 뭐가 더 장식되죠? 당연히 작은 게 장식되는 거 아니에요? 큰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장식을 실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핏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우리가 주변의 디자인 중에 제일 섬세하고 상세하게 하는 디자인이 뭐겠어요?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세밀하게 세공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덩어리 입체감, 그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양감 자체로 우리한테 큰 감동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담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세밀하고 상세하고 화려함이 그 안에 있게 될 겁니다. 가우디가,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가우디가 장식이라고 하는 노트에 설명한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제 가우디 장식이라는 노트를 같이 강독하게 되면 가우디의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해소될 것 같고요. 가우디에 대해서 크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